안녕하세요. 공감우리 이소장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격앙되거나 뭔가 불쾌하거나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 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우울감에 깊이 빠져서 이 감정에 내가 이렇게 휘감겨버린 느낌이 들 때 무엇부터 하시나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찝찝한 건지, 아니면 오후에 있을 중요한 일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는 건지, 이렇게 모호한 안개처럼 나를 휘감고 있는 이 감정이 이거였어 라고 또렷해지는 순간 안개가 싹 걷히면서,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를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지, 즉 감정을 명명할 수 있어야지 이 감정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 명명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정 명명이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 명명을 하는 연습이 왜 중요한지, 감정 명명을 잘하는 아이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정 명명은 말 그대로 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몰라, 그냥 짜증이 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던 아이가 엄마 나 화나. 나 너무 떨려. 나 불안해. 초조해. 나 화났어. 나 그게 너무 서운했어. 나 실망스러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감정을 명명하는 거거든요. 막연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게 돼요. 이 감정에 내가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 감정에 내가 더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피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감정을 해소하고 처리하려면 그 감정이 뭔지 알고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호한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명료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나갈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뭔가 편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 아이 스스로 내가 지금 무섭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뭐가 무서운 거지? 왜 무섭지? 안 무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으로 아이들의 사고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계속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일상에 발을 붙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되려 짜증을 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가 내가 지금 무섭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했을 때 이 감정은 더 이상 아이를 압도하는 감정이 아니라 아이가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이러한 연습이 되어야지 아이가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지 그 감정을 조절하고 다루기 위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데, 감정이 뭔지를 모른다면, 혹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에 끌려가면서 그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믿어버리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감정 명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슨 감정을 조절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정 명명을 잘 하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거든요. 나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경험 안에서 어떨 때는 무료함을, 어떨 때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료하다고,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명명할 건지,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하다라고 명명할 건지, 그게 내 선택인 거고, 내가 선택한 그 감정에 의해서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명명을 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을 수동적으로 느끼지 않고 능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흥미로운데? 재미있겠는데?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아이가 있는 반면, 저거 낯설고 싫어. 나 저거 어려울 것 같아.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뛰어들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명명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첫 번째,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능동적으로 감정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알아갈 수 있게 질문해주고 힌트를 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는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참조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 지금 좀 슬픈 것 같으니까 조금 진정하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아, 나 지금 화났나 보다. 아, 나 지금 서운한 건데 엄마 내가 슬퍼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일상 속에서 감정 어휘를 사용하면서 아이가 감정 명명을 하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감정 명명 능력은 정서지능의 초석이에요. 이 정서지능이라는 건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이해하면서 활용하는 능력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의 정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을 선택하며 상황을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나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아이들이 감정 명명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아이가 일상적으로 감정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먼저 사용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그 감정 어휘를 차곡차곡 들으면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해당되는 감정 어휘들을 조금씩 익혀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조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감정 카드라든지 다양한 표정 그림을 활용해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선택하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놀이 중에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드리면 아이들이 자기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감정 수풀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양한 감정이 담긴 감정 수풀을 만드는 건데요. 감정 수풀의 재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각각의 클레이 조각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구분해서 스스로 거기에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게 할 겁니다. 어떤 아이는 노랗고 길쭉한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파랗고 동글동글한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주황색을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화난 마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다양하게 마음속에 있는 감정 재료를 골고루 클레이를 표현을 하고 하나의 마음 수풀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있긴 하지만 내가 오늘 이 마음 수풀을 뭐라고 부를 건지를 아이가 결정해서 이름을 붙여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감정만 느끼진 않거든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계속해서 변하는 감정을 느끼지만 내가 그 경험 안에서 느끼는 주된 감정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 지금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 이거 뭐 아쉬웠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생각해서 감정 수풀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할까를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명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런 놀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나면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할 때 물론 아쉽고 뭔가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신나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느꼈겠지만 그 감정 중에서 내가 가장 주되게 무슨 감정을 느꼈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엄청나게 재밌고 즐거운 감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안 좋았던 마음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좀 아쉽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굉장히 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연습을 할 수 있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 감정 명명이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 수풀을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활동은 뭐냐면 감정 명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나를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게 했던 무엇인가가 있다면 안 하고 싶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이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명명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 자동차에는 내가 선택한 오늘 나의 감정들이 바퀴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많은 감정 바퀴 중에서 그 감정들을 선택해서 감정 바퀴에 붙여주고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합니다. 아,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와 연관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감정 명명 놀이를 또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감정 명명을 잘 하려면 감정을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짜증나 라고 하는 이 심술이 나버린 짜증의 감정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또 해봐요. 저희는 내가 만든 심술이라고 하는 활동에서 내가 느끼는 내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 심술이고 짜증이라는 감정 안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지? 나는 어떨 때 심술을 내고 짜증을 내지? 아이들이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내 걸 건드렸을 때,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친구한테 질투나거나 부러울 때, 뭔가 짜증나고 심술이 나. 이렇게 내 심술나고 짜증나는 그 불쾌한 감정을 아이들이 쪼개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심술난 마음 안에 있는 심술이 조약돌이 톡톡 튀어나오는 그 놀이 활동을 진행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심수리들을 뭐라고 부를 건지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름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심수리가 톡톡톡 튀어나올 수 있게 간단하게는 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심수리 모양으로 잘라준 다음에 너 마음 안에 있는 심수리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보자,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놀이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감정이 확 압도가 당할 때 지금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감정이 뭔지를 상상해보고 거기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씨 몰라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질투하는구나, 좀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명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나누기는 어려워요. 가정에 갖고 계신 다양한 도구나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린 클레이로 감정 수프를 만들어보는 활동, 그다음에 나를 움직이는 마음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활동,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심수리를 톡톡톡 꺼내서 그 심수리에다 각각 이름을 붙여주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아이가 내가 감정을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선택하고 직접 이름을 붙일 수 있구나. 그 감정은 내가 선택하고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떨리는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숨 막히는 불안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감정 명명 능력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조절할지를 알아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서지능의 바탕이 되는 건 자기 정서가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정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감정을 명명하는 능력이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스스로 어떤 대처와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상에서 아이가 감정 명명을 연습할 수 있게 감정 어휘를 사용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활동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아이가 자라면서 감정 어휘를 많이 배워가게 될 거잖아요. 그것들을 실제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잘 적용하고 매칭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와 나의 감정을 각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어떤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싫어하는 감각을 느꼈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불쾌감이 올라온다든지, 너무 지치고 힘든 날 포근하고 안락한 향기를 맡았을 때 마음이 확 풀어진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감정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기분이 지금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좋은 기분이든 안 좋은 기분이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각적인 경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감각 경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감각과 감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해, 또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감정 명명에 대한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